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광석이 엄마 모시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최초로 분리되는 사건까지 얘기 들었어요. 자, 그렇게 분리되고 나서 저희 쪽한테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알고서 연락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기 알게 된 거는요, 인터넷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보다가요, 피해자도 많고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네. 인권 침해 단체를 알게 돼가지고 그렇구나.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로 분리되자마자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 왔었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은 72시간 내에 우리한테 접수가 된 사건이라 빨리 해결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엄마가 어쨌든 방을 있다가 빼갖고 여행을 가는 중에 지난 경찰이 얻으려고 하는 거 허름한 데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텔에서 머물렀었죠.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돈이 들어오기로 한 날짜에 돈이 안 들어와서 조금 모자라서 경찰한테 단순하게 도움을 청해서 하룻밤만 묵으면 그 다음날 또 돈이 들어오니까 아무 문제 없이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제 지인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지인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요.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 이전에도 여행비나 이런 건 있었던 거죠? 네, 그 전에는 있었어요.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연락을 하고 했는데, 안타까운 건 당장 이제 주거지가 불상이 되니까 경찰에서는 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본 것 같아서 빨리 주거지를 정확정하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제 분리될 경우에는 엄마가 학대로 많이 신고가 돼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외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위한 대리양육 가정위탁 트랙이 하나 있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친인척을 한 친인척 양육위탁이 또 있어. 친인척 양육으로 가서 트랙으로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먼저 신청을 해서 그걸로 뺄 수 있는데, 엄마는 일단 바로 할아버지가 광석이 할아버지죠. 아버지가 있는 제주도로 바로 가서 그냥 주민등록 신고를 해버린 거죠. 네. 자, 그래서 할아버지 쪽으로 가서 대량 가정위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 집이 또 할아버지 혼자 지내다 보니까 약간 치매기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깨끗하게 지내지지 못하고, 집 자체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지만 좀 허름하게 보이니까 좀 깔끔하게 좀 청소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돼서, 그리고 또 엄마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할아버지 쪽으로 대리양 가정위탁은 신청이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 쪽으로 친인척 양육으로 신청을 하고 친인척 양육으로 빼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언니도 마땅히 없다가 이제 강원도 강릉 쪽으로 이제 집을 얻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찾아서 물어보고 계속 전화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느냐 해서 어떻게 도움을 청해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얘기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네, 뺏기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저희 언니가 처음에 강릉이 있으니까 강릉 거기 강릉시청 네, 그리고 시청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 이전에 엄마가 먼저 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쪽 담당이? 제주도로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주도 가서 하라고 해서 제주도에 전화를 했더니 네. 거기 방향이 공무원께서 제주도는 방향에는 장성군 쪽이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와야지 자기들이 해줄 수 있다 했는데 그 방향이 공무원은 자기 관할이 아니다고 하셨어요. 자기 관할이 아니니까 모든 게 평택으로 넘어갔으니까 평택에 전화해보라고. 그래서 평택에 전화했더니 제주도로 넘어가서 제주도에 전화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주도에 전화했더니 제주도는 또 방향이 공무원한테 주무관이, 예, 제가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사실 공무원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광주에 있는 아이가 일시보호소 이름이 뭐였어요?
민들레 일시보호소, 광주시 동구에 있는 민들레 일시보호소가 있어서 그쪽이 관할로 넘어가 있나 싶어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광주시 동구청에다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관할이 주 관할은 거기가 광주 동구청이 아니라 장성군청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장성군청에서 제가 다시 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관할이 어딘가, 그래서 제가 광주 동구청에다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광주 동구청에서는 본인들은 주 관할이 아니고 보조 관할이고 주 관할이 장성군청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확실하느냐?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할도 잘 모르냐? 막 그랬더니, 그리고 사법처분으로 인해서 법원 결정 없이 이렇게 임의로 강제 분리하는 것도 이거 다 아동인권 침해고 법 위반이다. 또 했더니 본인들은 관할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장성군청에다가 전화를 했. 자, 그래서 장성군청으로 전화를 해서 담당하는 박양희 주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박양희 주무관과 통화하면서 안타까운 거는, 저도 안타까워서 엄마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가, 시설에 가서, 일시보호소에 가서 맞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번 화를 내면서, 엄마 말만 듣냐. 왜 그 말을 다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분 이야기는 엄마가 너무 자주 전화를 해서 너무 힘들다. 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학대 강제 분리되는 것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 일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을 굳이 떠안지 않아도 될 일을 떠안아 갖고 일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웃기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 이게 이렇게 강제 분리될 사안인가요? 아이가 엄마랑 있고 싶어하고 아동 학대된 것도 아니고 그 방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임도 엄마가 팽개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조건 자기들 기준으로 봐서 이거는 방임이야. 그 기준도 자의적이고 고무줄처럼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보고 내 자녀가 많이 강제로 분리됐다면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 제가 다른 지자체에 가서 얘기할 때는 자기 관공서에 있는 다른 부서 공무원들조차도 아동학대로 신고가 된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동학대법이 무서운 줄 몰랐다고까지 공무원들도 실토하고 있대요. 박양희 주무관님, 다른 공무원들도 강제 분리된 사례 있나 한번 얘기해 보시고 물어보세요. 공무원들도 이 사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어요? 모르면 가르쳐주고 일시 모자 쉼터로 보내주든가 해서 이 엄마가 어려운 상황이면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그럼 잠시 모자 쉼터로 보내줘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강제 분리해놓고 일시 아이랑 엄마랑 강제 분리해서 이 가정을 파탄내고 엄마가 이렇게 피눈물이 나도록 만드느냐 이거예요. 자, 이게 공무원들은 일을 잘했다고 말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직권남용이에요, 이거. 그래놓고도 자기들이 일 잘했다고 얘기하죠? 국민들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지금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에 이런 사안 갖고 강제 분리돼 갖고 공무원들이 내가 업무가 많은데 어떻게 이것만 처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있어요? 국민 여러분? 박양희 주무관이 일 처리 잘했다고 싶으면 가서 격려 전화해 주시고 잘못됐다 싶으면 어미 꾸짖어 주시고 잘못 일 처리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전화번호 영상 하단에 남겨놓을 테니까.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제주도로 빨리 넘기면 되는데 그걸 제주도로 넘겨달라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박양희 주무관이 우리 엄마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광석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얘기 좀 해줘보세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한테가 제주도에서 자기한테 전담이 와야지 자기가 보내줄 수 있는 거라고. 최초엔 그렇게 얘기했죠. 네.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 아동권리보장원이든 뭐든 다 알아보니까 공무원도 잘 모르고 무식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제가 또 확인해서 봤더니 제1관할이 장성군청이에요. 본인이 담당인 줄도 모르고 제주도 관할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아 이게 내 관할이구나. 그러면 빨리 내가 이거를 제주도로 이첩을 시켜든가 제주도로 서류를 보내주면 제주도에서 아이를 가정으로 복귀를 시키든 친인척 양육으로 빼든 이렇게 절차를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영희 주무관 일 잘했어요? 처음부터 일을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시민단체 왜 나섰느냐, 그리고 엄마가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나 일이 많은데 이 처리 금방 할 수가 없다,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엄마 그 얘기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아이를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절차가 있다고 하셔서 절차대로 하려고 했는데 자기 관할이 아니다, 여기 전화하면 자기 관할이 아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전화해보라 저기 전화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이 관할을 알기까지가 며칠이 걸렸어요. 그렇죠? 네. 이 관할을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직접 당신들 책임지라, 누가 관할인지 이거 법적 책임 지울 거니까 똑바로 하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광주 동구청이 보조 관할이고 장성군청이 주 관할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밝혀졌으면 지금 박양희 주무관이 일을 처음부터 잘못 알고 무식해갖고 몰라갖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을 빨리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업무 처리가 많으니까 이 사건만 처리할 수 없으니 2개월이나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 가정은 생각하지 않고 아동은 빨리 엄마 보고 싶어서 난리가 나고 시설에 가서도 아이가 뭘 집어던져서 얼굴에 상처도 나고 있고 제대로 양육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가고 아동 인권을 침해해도 되냐 이거예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뭡니까? 아이가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저희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너무 잘못되어 있고 법원 처분 없이도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으로 임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걸 앵무새처럼 답습하면서 법에도 없는 것을 막 강제적으로 엄청난 처벌로 가고 있는데 이거 다 위법사항이에요. 헌법소원 사항이에요.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자, 아무튼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속상해서 이렇게 나왔고 또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과장 통화를 원했는데 당일날 안 오고 그 다음날 팀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팀장이랑 통화를 하고 금요일날 통화를 하고 났는데 자, 팀장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유튜브에 올렸다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 영상만 내려달라고만 계속 주장을 해요. 이 일을 빨리 처리하고 해결해 주려고 생각을 안 하고 해결 빨리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는 더 많은 그 통화 녹취록이 있는데 여러분이 행동한 거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 나중에 공개할 수도 있으니까 일을 빨리 더 키우지 마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엄마는 여기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도 있고 이랬는데 자, 이제 박양희 주무관 쪽에서 또 장성군청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빨리 처리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빨리 또 제주도로 이관이 돼서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 좀 설명해 주시고 광석이랑 그동안 통화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통화가 언제인가요? 어제. 어제 통화했더니 뭐라고 해요, 그쪽에서? 강석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게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거기서 하는 공부 과정? 네, 저랑 강석이랑 공부할 때 제가 강석이를 잘 알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제가 강석이랑 할 때는 강석이가 즐거워했어요. 왜냐면 제가 강석이한테 맞춰서 놀이로 이렇게 공부를 해주고. 근데 강석이가 되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불편해하고 공부가 힘들대요. 그래서 엄마는 공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공부 힘들고 지난번에 뭐 아이들이 뭐 좀 그랬는데 그런 문제 다른 문제는 힘들다고는 안 했어요? 아이한테 눈이 맞아가지고 괴롭히는 것도 힘들고.
거기 있는 게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처음에 목소리가 되게 활발하거든요, 강석이가. 근데 목소리가 점점점 부모로서는 알 수 있잖아요. 자식을 사랑해서 어디가 아픈지 목소리가 조금만 더 하면은 어디가 아픈지. 키가 눌려 있는 거죠. 거기 가서 시설에 근데 있다 부모들은 보니까. 그걸 다 눈치챌 수 있다고요. 자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만 더 안 좋으면 어디가 아픈지 그걸 아는 게 부모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정말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가정들은 강제 분리해야 되고, 또 그런 부모는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이 사건이 이렇게 많이 누적이 돼 있고, 너무 일이 많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사건 하나하나를 다 들춰보면 아주 사소한 방임학대라든가 아주 사소한 그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정서학대 같은 거를 다 몰아갖고 다 학대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다 떠안고 있고 그걸 갖고 뭐 사례결정위원회를 밟아야 되고 모아야 되고 빨리빨리 이렇게 경미한 사건은 돌려보내줄 생각을 안 하고 이 아이를 강제로 붙잡아갖고 시설에 가둬놓고 그런 시설 운영비를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공무원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그런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써 발생하고 있고 후유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엄마는 이제 앞으로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런 피해자를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모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마무리 해야 되니까. 저는 한번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경찰서에서요 간단한 조사만 하고 하기만 하면 보내준다고 한 말을 믿었어요. 근데 또 말을 다르게 하고 계속 거짓말만 하고 아이를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있다가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낸대요. 근데 2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면은 그게 다 계획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1개월만 남겨놓고 제가 아이를 어떻게 그게 찾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 그 방향이 공무원한테 신뢰가 이미 깨졌고 해줄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말이 이리저리 돌리면서 아이는 저한테 말을 해요. 엄마 그때 경찰서에서 우리가 도움만 안 받았으면은 엄마랑 같이 있게 됐을 거라고 엄마랑 같이 살았을 거라고 엄마 왜 도움 받았어? 받지 말자고 저한테 원망할 때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도와줄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도와주기커녕 제가 방임죄로 오히려 방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방임죄로 고소를 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거짓 진술을요. 그러니까 2주이나 됐다. 애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들어왔다 하는데요. 제가 손에 피자를 들고 있었고요. 정확하게 제 사정을 얘기하면서 하룻밤만 도와달라고 다음 날에 평택으로 돌아가겠다 했지만 거기서는 조사만 하고 끝내주겠다 한 거를 이렇게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어요. 거기서 그 경찰서에서. 아이랑 분리시켰고 아이를 빨리 돌아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아이가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고 통화하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애가 거기서 막 세뇌 같은 것도 받고 있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전화로 확인할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거기서 뜨거워하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를 뭐 적응을 안 시켜준다. 아이가 엄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강석이를 전화하지 않으면 강석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것조차도 이제 못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알아요, 아이를.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도 뭐 진정한 거 있나요? 저는 법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제가 아동인권이 침해돼서 국가인권위원회 뭐 진정한다고 그랬더니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진정을 해놓은 네, 상태고 기다리라고 확인 중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아직 접수가 안 됐고 일단 들어가긴 했지만 접수 번호 받은 건 아직 아니고 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 사건을 바로 법적 조치로 갈까 아니면 지금 생각하는데 굳이 행정처분만 빨리 일을 처리해주면 될 일을 갖고 아니 지금 장성군청에서 제주도로 이관을 해줘야만이 제주도에 가서 뭐 신청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성군청에서는 다른 일이 바쁘니까 못한다. 박영희 주무관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실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 자녀, 친척 자녀가 뺏기면 이렇게 한가롭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방해 공무원님은 이 영상이 앞으로 계속 남게 될 거예요. 더 다른 통화 녹음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다 올리지는 않아요. 분명히 반성하시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요. 장성군청이 군수까지 다 욕을 먹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저희는 이 안타까운 사연을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광석이가 가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만약 이렇게 돼도 끝까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되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한번 호소해서 좀 도와달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화면 보면서. 저는 아이를 빨리 찾고 싶고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는 거 아이가 증인이고요. 진실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 방향인 공무원은요, 제 아이한테 눈이 멀어서 아이를 찾아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저는 시작도 안 해봤어요. 아이를 찾을 방법을. 아이를 빨리 찾기 위해서는 제가 아동학대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서 아이를 돌려받고 싶어요. 저는 아동학대 방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사연, 오늘 광석이 엄마를 모시고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같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고 우리 사회의 약자이고 또 광석이는 또 혼혈 아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검은 멍이 들은 것도 광석이가 흑인 혼혈이기 때문에 좀 까맣거든요, 피부가. 그걸 갖고 아동학대가 있을 거라고 처음에 신고한 사람도 문제고 그 부분을 놓고 너무나 속상한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성군청에 강력 항의를 해주셔서 빨리 광석이가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